호두과기 인형과 생쥐의 왕 제1장 크리스마스 이브. 매년 12월 24일이면 의사인 스텔바움스인의 아이들은 거실 근처에는 온종일 얼씬도 할 수 없었다. 거실 옆 널찍한 응접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출입 금지였다. 프리츠와 마리는 응접실 옆 작은 방 구석에 서로 꼭 붙어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며 해가 저물었지만 평소처럼 불을 켜주러 들어오는 이도 없었다. 어둠 속에 앉아있자니 어쩐지 으스스한 기분이었다. 프리츠는 이제 7살인 동생 마리에게 응접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덜컹거리는 소리, 뭔가를 조심조심 두드리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노라고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프리츠는 또 조금 전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키가 작은 남자 한 명이 옆구리에 큰 상자를 끼고 복도를 지나는 것을 보았다며 그 남자가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틀림없다고도 말했다. 마리는 기뻐서 작은 두 손으로 손뼉을 치며 외쳤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이번에는 얼마나 근사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을까? 고등법원 판사인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깡마른 작은 체구에 얼굴은 주름 투성이었고 오른쪽 눈에는 큼지막한 검은색 안대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어서 가느다란 유리 섬유로 솜씨 좋게 만든 흰색 가발을 늘 쓰고 다녔다. 그런데 드로셀마이어는 손재주가 무척 뛰어난 사람이었다. 시계에 대한 지식도 남달라서 시계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스틸바움신의 집에 있는 멋진 시계들 중 하나가 고장나 차인벨이 제대로 울리지 않을 때면 늘 드로셀마이어가 해결해 주었다. 시계를 고칠 때면 유리 가발과 노란 겉옷을 벗어두고 파란 앞치마를 두른 후 뾰족한 도구로 시계 장치 내부를 쑤셔대곤 했는데 그 광경은 늘 어린 마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드로셀마이어는 시계를 다치게 한 적이 결코 없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 시계는 금세 되살아나 똑딱거리고 땡땡거리며 시간을 알려 모두를 기쁘게 했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스텔바움신의 집을 방문할 때면 늘 가방 속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 대부가 가져온 선물 중에는 뒤룩대며 누나를 굴리고 인사를 하는 익살스러운 꼭두각시 인형도 있었고 뚜껑을 열면 작은 새가 튀어나오는 상자도 있었다. 크리스마스 때면 평소보다 더 공들여 직접 만든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런 선물들은 마리와 프리츠의 손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부모님이 따로 보관해 관리하곤 했다. 아,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이번엔 어떤 근사한 선물을 주실까? 어린 마리가 다시 한번 외쳤다. 프리츠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분명 요새를 선물해 주실 거라고 말했다. 근사한 군인들이 이리저리 행진하고 연병장에서는 훈련을 하겠지. 밖에 있는 적군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요새 안의 군인들은 요란한 굉음을 내는 대포를 쏘아대며 용감하게 방어할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프리츠의 말에 마리가 끼어들었다. 분명 대부님이 커다란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준다고 하셨어. 호수에는 금목걸이를 두른 우아한 백조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를 하며 헤엄쳐 다니고 작은 여자아이가 정원을 지나 호숫가로 걸어 나와서는 백조들을 불러 달콤한 마지펜 과자를 먹이는 거야. 야, 백조가 무슨 마지펜 과자를 먹냐? 이번에는 프리츠가 퉁명스럽게 마리의 말을 잘랐다. 아무리 대부님이라도 그런 정원을 다 만들 수는 없어. 게다가 대부님이 주시는 장난감은 받자마자 엄마 아빠가 따로 보관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놀 수도 없잖아.
난 엄마 아빠가 주시는 선물이 더 좋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마리와 프리츠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마리는 요즘 트루투hen 아가씨가 너무 남루해져 버렸다며 투덜거렸다. 트루투hen은 마리가 늘 가지고 노는 큰 인형의 이름이다. 트루투hen은 칠칠치 못하게 자꾸만 넘어져서 얼굴은 지저분해지고 옷도 꾀재재해져 버렸다. 마리는 자기가 트루투헨을 앉혀놓고 조심해서 다니라고 몇 번을 침착하게 타일렀지만 소용없더라며 속상해했다. 또 마리는 엄마가 트루투헨에게 작은 양산을 사주셨던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기뻐하자 엄마도 웃으시더라고 말했다. 프리츠는 장난감 말들을 모아둔 마구간에 갈색 말이 한 필 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장난감 병정 부대에 기병이 없다는 걸 아빠도 눈치채셨을 거라고 덧붙였다. 마리와 프리츠는 지금쯤 부모님이 온갖 근사한 선물들을 거실 탁자에 올려두고 계실 거라고 굳게 믿었다. 아이들은 예수님이 상냥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자신들을 굽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애로운 축복의 손길을 거친 크리스마스 선물들로 매년 더 큰 기쁨을 안겨주리라는 것도 알았다. 마리와 프리츠가 받고 싶은 선물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제잘거리고 있는데 첫째 루이제가 다가와 동생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부모님의 손을 빌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었다. 루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받는 아이들보다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니 착한 아이라면 받고 싶은 선물을 고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을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고 타일렀다. 언니의 말을 들은 어린 마리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지만 프리츠는 여전히 툴툴거렸다. 그래도 갈색 말이랑 경기병 부대는 꼭 가지고 싶단 말이야. 주위가 완전히 캄캄해지자 프리츠와 마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더 바싹 붙어 앉았다. 마치 보드라운 날개가 하늘거리며 주위를 감싸고 멀리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벽에 비치는 밝은 빛을 본 아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찬란한 구름을 타고 프리츠와 마리 같은 또 다른 행복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낭랑한 종소리와 함께 응접실로 이어지는 문이 활짝 열리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이들은 우와 하고 소리 지르며 응접실로 향하다가 발이 땅에 붙은 듯 문턱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문으로 다가와 아이들의 손을 잡아 이끌며 이렇게 말했다. 어서 들어오렴 얘들아. 어서 이리 와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을 보렴.